자, 그러면 박 대표님, 그 전번에 저한테 그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 갖고 계신 핸드폰에서 뭐 이렇게 점 조그맣게 움직이는 거 보여주셨는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촬영을 하셨어요? 그 우주정거장이, 저거 우주정거장이네? 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촬영을 하게 된 게 그 전에 제가 또 경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알고 찍은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저녁에 이제 그 어스름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해 지기 직전에 서울의 저 대학로에서 우연히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해화동. 네, 해화동. 뭔가 되게 밝은 빛이 이렇게 천천히 하늘을 흐르고 있는 걸 제가 그거 본 다 거예요. 우리 UFO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날 그래서 딱 그때 보고서 내가 지금 UFO를 보고 있네. 네. 그래서 이게 비행기 같으면 이제 꼬리에 이렇게 비행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천천히 날아갈 때는 그 움직이는 속도나 이런 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봤던 거는 비행기보다는 느린 것 같은데 되게 밝으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놀랐던 건 어느 순간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팍 하고 사라졌어요. UFO 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나 다 봤다는 거고, 네. 없어졌다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UFO가 뭐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다 이런 얘기는 안 믿는데, 그날 봤던 그거는 진짜 그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뭘 본 건가? UFO,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는 맞죠. 그렇죠, UFO는. 그렇죠. 네, 맞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맞아. UFO는 맞는데 외계인의 UFO가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제가 봤던 게 국제우주정거장이었던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이 이제 그 태양 전지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펴놓고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태양 전지판하고 내가 보는 그 시야 각도하고 태양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그 각도가 절묘하게 맞으면 육안으로도 지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다 갑자기 스위치 끈 것처럼 팍 하고 사라진 건 뭐냐면, 이게 그 순간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고 있고, 이 국제우주정거장도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치 불 끄는 것처럼 팍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눈에도 보이는구나. 각도만 잘 맞으면.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은 작년에 얼마 안 됐네요. 작년 1월 달인가 그랬어요. 아침에 이제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9층인데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무심코 이제 하늘을 봤는데 뭔가 별인데 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국제우주정거장이구나. 내가 또 운 좋게 이 시간에 이렇게 또 각도가 맞아가지고 깜깜하지만 쟤는 햇빛을 반사하는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눈에 맞은 거죠. 그래서 깜깜하지만 어느 정도로 밝았냐면 제 휴대폰이 이제 이렇게 겨울이었나 보다. 네, 그러니까 1월이라고 1월달 그렇지. 네, 그래서 제 휴대폰이 그렇게 최신 기종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도 이렇게 찍으니까 그렇게 찍히더라고요. 그 정도 찍힐 정도면 굉장히 밝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금 이 시간에 지구의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이 있어요. 야, 별게 다 있네요. 이거 무료 앱이에요. 별게 다 있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본 것도 딱 촬영하고 나서 앱으로 확인해 봤더니 그 시간에 황해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신 거네. 확인된 거죠.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박 대표님은요, 하늘만 보고 계실 것 같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우연히 그때는 또, 저는 한번 그러면 그 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늘 좀 쳐다보고 다녀야겠네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니까 아주 밤 늦게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녁이나 좀 이제 밤이나 이럴 때.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우주정거장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촬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에 이게 저는 이제 이 신문, 요새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을 정부가 하겠다. 6년 동안 무려 한 5천억 들어가지고 하겠다. 네. 그래서 아니 저거 이렇게 위성통신 자꾸 발사하는 거 일론 머스크가 그 위성통신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도와준 거 그건 우리가 뉴스에서 봐서 알겠는데 네, 스타링크 사업. 스타링크 사업 네. 그랬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인공위성을 많이 올려놓고 통신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고요. 예. 그러니까 인공통신을 우리가 위성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저게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될래나?라는 게 이제 하나 궁금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그 영화 중에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승리호? 예, 예. 그런 영화 보면은 우주 쓰레기 치우느라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 쏴서 위에 올라가면 우주에 쓰레기 쳐질 텐데, 가다가 또 부닥쳐가지고 사고 나서 또 파편 나오면 또 쓰레기 되고, 네. 그럼 우린 또 작동 안 할 테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네. 우린 지금 요 땅 위에서의 이 쓰레기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우리가 우주 쓰레기가 막 있는데, 여기다가 또 돈 들여서 또 인공위성을 쏜다? 저거 저래도 되나? 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이 우주 쓰레기 다루는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그 영화에서 보니까, 저거 어떤 식으로든지 갖고 내려오긴 갖고 내려와야겠더라고요. 처리를 어떻게든지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SF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사실 그래비티를 보면은 그 쓰레기가 많다는 거는 알겠는데, 승리호라는 영화를 보면 그거 그냥 갖고 내려오거나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쓰레기 잡아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주 쓰레기? 이거 SF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 이제 제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게 너무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을 한다고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이 위성 통신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요?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는 위로 뭘 올리려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은데 이 우주 쓰레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런 거를 처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나요? 가 오히려 제 질문으로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통신위성망을 구축하는 게 과연 뭐, 옳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위성통신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쏘아 올린 무슨 전 국민이 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위성통신 전화 시스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히스토리를 예전에 왜 혹시 이리디움이라고 기억나세요? 이리디움. 위성. 네, 그렇지만 그게 있으면 지구 어디를 가든 통화가 된다. 통화는 되고. 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였나? 그 유럽에서 이제 그 컨테이너 화물선을 잠깐 탈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컨테이너 화물선을 탔을 때 인터넷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요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 화물선에서?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화물선은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이런 무슨 고속통신망 같은 게 케이블로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만 인터넷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배는. 그렇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려면은 요금을 많이 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회사에서 스타링크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 위성망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원을 한다 그러고 사실은 그래서 도움 받았다고. 예.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구축한 위성 통신 인터넷망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데모로 보여주는 그런 홍보 광고한 거네. 예.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굳이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걸 그럼 뭐 망을 대여해서 쓰든지 사용료를 내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또 인터넷 통신 위성망을 올려야 되냐? 맞아요. 인공위성 통신망.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그래도 필연성이랄까? 좀 그런 걸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첫째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주권적인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이 아닌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기업의 통신망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평시에는 뭐 사용료를 내고서 쓰면 되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국제 긴장 관계라든가 국제 정세 관계에서 우리하고 우호적이던 나라하고 무슨 사이가 틀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갑자기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지. 아무 데서도 우리 안 쓴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주권.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돌입한 뒤로 러시아 로켓에다가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우주궤도에 올리는 거를 의뢰했던 여러 나라에서 그걸 다 취소해 버렸잖아요. 네. 비즈니스 망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비즈니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에러가 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우주 발사체들은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유럽 우주국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러시아 로켓에다가 인공위성 실어가지고 올리려고 했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라갔던 도요셋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올린 인공위성도 원래는 러시아였나 하여튼 미국이었나 원래는 러시아였나 하여튼 그랬다가 취소를 하고 우리나라 누리호 로켓 아니면 미국의 그 뭐 스페이스X 로켓 이런 데다가 실어서 올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개발을 앞으로 우리가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것으로 우주 통신망도 구축하고 우주 발사체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마션에서 그 주인공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네. 보니까 아니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관계가 저렇게 안 좋은데 네. 우리는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데 그때는 2015년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는 둘이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태양신이라는 무슨 거기도 어떤 비행체에다가 네, 같이 중국 로켓에다가 네. 같이 그거를 맞물려 가지고 구하러 이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아주 상호 협력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그 영화 속에서는 물론 이제 그 당시가 아니라 이제 미래 배경이겠지만 마션 영화를 만드는 제작 자본에 중국 회사 자본이 들어간 그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예.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예, 영화 제작비에. 그렇죠. 요즘 그런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있죠. 딱 그게 또 뒤에 다 있었구나.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로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우주 발사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충분히 마션에서 묘사된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국가적 어떤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주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이제 예산 타당성 예타가 요새 한창일 거예요. 예, 하는 이유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정보량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저기 옛날에 2G부터 시작해가지고 4G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예타 들어가 있는 우주 인터넷 통신망은 제가 알기로는 6G를 일단 염두에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유선 인터넷 통신망이나 이런 걸로는 트래픽을 아마 감당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통신 사각지대. 예. 근데 아까 배 타고서 배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인터넷의 어려움, 통신의 어려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무슨 산간 오지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안 터지고 그러잖아요. 기지국이 없으니까. 근데 하늘 위에 인공위성이면 어디든 다 통하니까 그런 어떤 안정성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많은 그 정보 트래픽들을 꾸준히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역시 하늘에다가 인공위성들을 많이 띄워가지고 걔들을 통해서 그 정보 통신을 하는 편이 궁극적으로는 제일 안정되고 그리고 아마 용량 한계랄까? 이런 것들도 좀 감당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저 위에 올라가면 쓰레기 천지라면서요. 그 승리호 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만. 쓰레기 그냥 어떻게든지 치우고, 그걸 경쟁적으로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난리들이고. 그리고 쓰레기라는 게 사실은 얘가
가면서 부닥치는 일이 생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작동 안 되는 인공위성이 있는 게 아니고, 걔네끼리 부닥쳐가지고 뭐, 파편이 막 날리니까, 네네. 이거는 뭐 또, 이거 어떻게 저걸 다 수거를 해야 되지? 해서, 야, 저거 쓰레기 문제가 보통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도 뭐 1조 5천억을 지금 우주에다가 투자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해결을 해가면서 이거 뭐 돈을 써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 우주 쓰레기 하는 스타트업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혹시 좀 들어보신 거 있어요? 예. 우주 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단어가 별로 안 좋구나. 예. 아니, 뭐, 관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페이스 데브리라고 그래서 DBRIS라는 단어가 있죠. 데브리라고 그래서 이게 쓰레기라고 우리말로 쓰레기라고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무슨 웨이스트나 뭐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맞아. 예. 근데 데브리라고 했을 때는 뭐 잔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레기를 우주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고, 인공위성이라든가 뭔가 하여튼 처음에는 유용하게 쓰려고 우주에 올렸던 것들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남은 것들인 거예요. 가스레기가 된 거지. 그렇죠. 실제로 그냥 우주 잔해들이네요. 그렇죠. 우주선 잔해들, 네네. 위성 잔해들. 예. 뭐, 근데 이제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작업하던 우주인이 깜빡 놓쳐버린 뭐 공구, 뭐 이런 것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해머가 돌아다니고다가 예. 그게 그냥 부닥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수는 뭐 굉장히 적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우주 쓰레기가 이제 위험한 이유가 우리가 지상에서 뭐가 차가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얘가 부서지면서 파편이 막 튀잖아요. 근데 이 파편이 튀었다가 다 이제 땅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나온 파편들이 사방팔방으로 끝없이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서. 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다시 더 작은 조각으로 더 잘게 부서지면서 더 많은 파편이 또 발생해서 얘들이 또 사방팔방으로 한없이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우주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을 하는 현상을 이제 처음에 이런 현상을 이제 지적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캐슬러 신드롬. 예. 그 그래비티 영화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박살을 낸 그 쓰레기들이 막 비처럼 쏟아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캐슬러 신드롬을 딱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은 좀 뭐랄까, 좀 그 극적으로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측면도 있고,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럼 그렇게 우주 쓰레기들이 우주 공간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인공위성을 저렇게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려도 되느냐? 네. 아직까지는 몇천 개씩 쏘겠다고 그러고 예. 몇만 개 쏘겠다고 예.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주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들의 양이 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점점점 많은 인공위성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주 쓰레기들도 엄청나게 점점점 많아질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쓰레기들을 치우거나 걔들을 제거하는 걸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으려는 스타트업들도 뭐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다고 그러고, 영국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쓱 지나가는데 보니까 영국에서 온 스타트업이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고 내려오면서 대기권에서 타서 그렇죠. 없어지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뭐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스타트업들은 발빠르게 돈 벌기 위한 또 새로운 방법을 잘 찾아내고 있구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 예로 들어주신 영국 스타트업의 방법이 현재까지로서는 그래도 가장 좀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레기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을 많이 올리는 건데, 인공위성이 자네들 수명이 다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말고 이제 비켜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근데 비켜주려면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럼 거기 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로켓 엔진, 이런 연료. 그래서 요즘은 아예 처음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부터 수명이 다하면 자동으로
고도를 낮춰가지고 대기권에 아. 진시키도록 만드는 네, 음.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이 이 우주 쓰레기를 방지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아마 법적으로 인공위성들에다가는 그렇게 나중에 수명이 다 했을 때 어떻게 얘들을 처리할 건지 그것까지 미리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이제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누군가가 또 이렇게 컨트롤 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주에 많은 그 위성을 보내서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신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네. 그 다음에 쓰레기가 걱정인데, 쓰레기 걱정은 점점 이제 쓰레기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위성을 올리면서 쓰레기 걱정도 같이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그쪽 정말 문외한인데, 이게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동네 옆에 길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을래나? 대부분의 인공위성 잔해들은요, 대기권에 조립해가지고 지상에 떨어지기 오기도 전에?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다 안 타고 잔해가 남아가지고 지상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 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것도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그럼요. 이거 예. 지금 대기권에서 뭐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 거 뉴스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있으면. 네네. 이야, 이게 참. 하여튼 우주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우주 시대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상에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우리가 우주로 이렇게 자꾸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개발도 해야 되고, 인공위성 개발도 해야 되지만, 통신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지상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또 올라갔다가 다 시간이 다 하면 또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슈까지도 다 포함한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진도가 나오고 있다. 네. 그런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